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이제 모델링을 좀 해보기 위해서 요 지붕 만들어 놓은 거, 천장 만들어 놓은 거는 살짝 지울게요. 지운다가 아니고 숨길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쪽이 주방이거든요. 이쪽이 주방이에요. 요렇게 주방인데, 저 주방의 모양을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평면 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뷰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도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메뉴에서 툴에서 꺼내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트레이로 꺼내 놓고 많이 쓰시죠. 여기서 씬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더하기를 눌러서 씬을 만드시고, 여기가 하나 생기죠.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용도로 쓸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른쪽 트레이에서 이름 바꿔주시면 되죠. 작업용 하나 해주시고, 더하기 마크 눌러서 한번 보고 해보세요. 더하기 마크 눌러서 여기 뷰에서는 평면 상태를 위에서 보면서 크기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탑뷰, 원근감이 생겨서 별로 안 좋으니까 카메라의 패럴럴 프로젝션, 그럼 딱 찍혀서 보이죠. 단면으로 잘라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놓고 쓰셔도 괜찮은데, 저희는 지붕을 숨겨놨기 때문에 뭐 단면 안 쓰셔도 되고, 단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섹션을 만드셔서, 이 섹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라서 섹션 이름을 주고 얘를 이동으로 적당히 내려서 잡으신 다음에 마크 숨기는 애들도 있었죠. 저 단면 마크 보이면 안 좋으니까 숨겨주고 탑뷰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재질이 보이는 모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일이었죠. 재질을 보는 모드, 흰색이 날 거니까 백색, 이런 식으로 백색으로 바꿔서 해놓으시면은 좀 더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슉 넘어가야죠. 보통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작업할 때는, 보여줄 때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걔를 꺼주시는 메뉴가 여기에 있었죠. 윈도우에 프리퍼페어런스 이쪽에 가시면은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카메라 모델 인포에 가시면은 모델 인포에 애니메이션에 영상을 저걸 보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꺼버렸어요. 이거 켜놓으시면은 천천히 가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넘어갈 때 딜레이, 잠깐 있다가 쓱 넘어가는 건데, 그 딜레이도 꺼버렸습니다. 그냥 누르면 바로 바뀌게. 그래서 여기까지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얘를 쓰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벽면 쪽에 요거는 그냥 벽체 맞추려고 해놓은 건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요쪽이 주방입니다. 이쪽이 주방 쪽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기는 벽면에 맞춰 주시고, 요쪽을 벽면에 맞춰 주시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부분을 내가 좀 떼내야 된다, 근데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했었던 도구죠. 요 안쪽이나 이런데, 요 안쪽에 숨어 있는 곳에 맞춰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키보드 단축키 K 누르면은 숨겨진 선들이 보이죠. K 눌러서 여기 이렇게 놓는 방식이었죠. 숨겨진 모서리 선, 요거 보는 단축키가 K였습니다. K. 스타일에 있는 요거 그냥 방법을 잘 찾으시면 되는데, 먼저 평면 같은 데에 오셔서 테이프 메저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싱크대의 깊이를 잡아주면 되겠죠. 보통은 한 600 정도 하는데, 요거는 지금 한 550만 할게요. 여기 측면에서도 550이었겠죠. 여기서 550. 그리고 이제 작업용에 가서 보면은 요 위쪽에 얘네들이 잡혔네요. 어디 잡혀든 상관없잖아요. 여기에서 하든 평면에서 하시든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싱크대가 생길 부분에
박스를 그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불필요한 선 부분은 지워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룹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크기로 이런 데서 만들어서 뭐 이쪽으로 얼마나 들어가냐면 전 한 1200 정도, 벽면 끝에서 1200 정도 들어와 있는 크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애를 바닥면에다가 붙이시면 되죠. 바닥면에 붙이시고, 이게 싱크대의 상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얘가 밑에 있는 틀이 될 거라면, 싱크대의 그 수납장이 될 거라면 높이 한 800 정도만 할게요. 850, 800만 할게요. 800 정도만 해주시면은 대충 모양 형태에 잡힌 거죠. 큰 틀 먼저 잡으시는 게 좋아요. 늘. 저라면은 이거를 컴포넌트로 만들 겁니다. 컴포넌트로 만들 거고, 컷 오프닝 같은 건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데 붙지는 않겠지만 뭐 얘가 딱 특정한 부분에만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옵션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없음 이렇게 하시고 크리에이트 할 건데, 이름을 싱크대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하고 세이브 에즈, 우클릭해서 세이브 에즈 하면은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주고, 여기서 하면은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래요.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바탕화면에 가면은 싱크대가 있겠죠. 그럼 얘를 열어서 작업하고 업데이트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죠. 어차피 알잖아요. 크기는 이거 전부 다 벽면이었고 여기도 벽면이었고, 여기서 작업 수납장 한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상판하고. 상판을 만들 때 밑에 하고 붙으면 재질이 따로 들어가니까 상판을 만들 때 저는 요 윗면을 선택을 해요. 컨트롤 C.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룹이 낫겠죠. 그룹. 그리고 제자리 붙여넣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제자리 붙여넣기를 진짜 많이 써요. 요 위에 면이 별도로 있겠죠. 그럼 푸시풀로 5cm,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보통 이런데 물 때문에 또는 그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죠. 여기 한 3cm, 여기도 3cm, 여기 코너도 3cm 이렇게 해주시면은 싱크대 상판이 되겠죠. 얘도 그룹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부분에 이 그룹 안에 가면은 싱크대는 보통 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은 상판이 있고 밑에 수납함이 있고, 여기 부분에 받치는 틀이 얘보다 짧다고요.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도 뭐 같은 재질일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을 하나, 바닥에 있는 선을 컨트롤 키로 눌러서 3개를 눌러서 이동으로 Z축으로 복사를 80 정도 해주면은 선이 생기죠. 그럼 푸시풀로 넣어주면 되죠. 몇 cm? 한 5cm? 이게 얼마나 되나요? 5cm 하나요? 5cm, 3cm?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값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 더 사실적이에요. 모델링이 사실적이어야 렌더링을 해도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싱크대 하실 때 여기 부분은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여기다 이제 문 달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에 있는 애들은 뭐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이겠죠.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선을 복사해서 요 끝에까지 갖다 놓으니까 3390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저 수납함이 300이나 600 단위일 거잖아요. 300이나 450이에요. 보통 저 문 여는 게 기본이.
그럼 300이라고 치고 11개 나누면 돼요. 11개 11개를 나누면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해서 나누기 11개 하시면은 요 사이가 300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넬하고 판넬 사이에 틈이 있었거든요. 아까 분명히 틈이 있었어요. 해보세요. 이제 나머지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룹으로 묶을 걸 그랬네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한 기능으로 못할 만한 애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가급적이면 그룹을 잘 쓰세요. 그룹 쓰면 좋고, 그리고 잘 안 잡히는 기준 위치 같은 거 있으면 K 쓰시면 숨겨져 있는 위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데 하실 때 좀 편해요. K 컴포넌트가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문 손잡이도 좀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손잡이 없어요. 요즘 손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을 가지고 만드시면 좀 쉬우세요. 그냥 네모에다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공간에 푸시풀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물동이를 파낸다 그러면 실제로는 좀 밑에 부분도 좀 둥글게 파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푸시풀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렉탱글을 그려서 푸시풀로 파내도 유사하긴 한데 이런데 모서리 부분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거는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홀을 그려서 여기 코너 같은 데다가 홀을 그려서 이렇게 홀을 그려 가지고 요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만들면은 만들어질 건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에 있는 얘를 바깥쪽으로 Z축 같은 데로 이렇게 빼내서 물동이의 깊이만큼 돌출을 해주고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 면 누르고 팔로우 미 툴로 찍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그룹으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파낼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얘도 그룹으로 해준 상태에서 얘를 내려주면 여기 이제 적당히 묻히겠죠. 이 상태에서 솔리드 툴로 차집합 하시면 빠지겠죠. 그래서 파낼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남겨질 물체를 선택하시면 파지죠. 그 다음에 요런 데 부분에 보면은 여기 선이 이제 요런 데 선이 나오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지우개 툴을 쓰는 거였죠. 지우개 툴로 여기 부분을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고, 이 선을
Shift 누르고 안 본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냥 매끄럽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문질러 주면은 매끄럽게 연결되는 요 툴이었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도 가능했잖아요. 소프트 엣지 요거를 써서도 가능했죠. 이게 만약에 그룹으로 묶여 있었다면은 소프트 엣지 같은 거 쓰셔서, 위쪽까지는 안 되네요. 네, 요 부분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소프트 엣지를 써서 하는 것도 가능했죠. 뭐 여기는 지우개가 제일 나아 보이네요. 지우개 이렇게 하시면은 지우개로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기능까지 한번 쭉 써보세요. 써보셔야 또 기억이 나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면에다가 옵셋 툴 같은 거로, 이것도 도구 써야겠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고 옵셋을 쓰시면 이렇게 옵셋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써보셔야 알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옵셋을 한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서리 쪽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틀 있는 형태까지 잡히겠죠. 싱크대 같은 경우도 얘가 너무 길다 그러면 스트레치 도구로 이런데 모서리를 잡으시면은 이렇게 좀 옮길 수 있죠. 작게. 얘네들도 안 써보면은 몰라요. 이럴 때 쓸 수 있다 이런 걸 모르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안 써보시면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귀찮아도 한 번씩 꼭 써보세요. 진짜로.